충청북도가 시행 중인 의료비 후불제가 이용자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청년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속에서도 비수도권 한계를 극복하고 청년 고용률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2.2%를 목표로 하는 2026년도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시행 중인 의료비 후불제가 이용자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에게 의료비를 선지원하고 장기 분할 상환하는 의료복지 정책으로 신청자가 3년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85만 명까지 확대되고 다자녀, 한부모 가족, 산모 등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참여 의료기관도 331곳으로 늘고 입원 간병비까지 지원되며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도는 앞으로도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청년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속에서도 비수도권 한계를 극복하고 청년 고용률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도내 청년 인구는 순유출 감소세를 딛고 2025년 2,543명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청년 고용률도 73.5%로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GRDP 성장률 전국 1위와 광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맞춤형 청년 정책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산업단지 교통, 생활 인프라 개선과 주거 자산 형성 지원 등 청년 정주 여건 강화도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도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청년 기금 신설, 주거 지원, 첨단 산업 인재 양성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000억 원 규모의 성장 펀드와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산업 다변화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2.2%를 목표로 하는 2026년도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이행 과제로 5대 핵심 과제인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완성, 원하는 일자리가 풍요로운 생태계 완성, 인적 자원 수급 균형을 위한 최적 시스템 가동, 누구나 소외 없이 일할 수 있는 지역 구현,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명품 일터 실현을 위해 95개 사업 4,389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등 주력 산업 중심 일자리 창출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등 고용의 질 개선을 추진합니다. 천연물 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소통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도내 천연물 분야 대표 10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고성장 중인 세계 천연물 시장에 대응해 도내 기업들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안정한 대외 여건에 선제 대응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는 이 자리에서 올해 추진하는 2026년 천연물 산업 육성 기업 지원 사업 5개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특히 신규 추진되는 건강기능식품 품질 고도화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건강기능식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2026년 상반기 투자유치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그간의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시군별 추진 상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남은 기간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협력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도는 투자유치 84조 원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며 대한민국 투자유치 중심지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특히 첨단 전략산업 중심의 선택과 집중의 투자유치 전략으로 성장 기반을 탄탄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제조업 중심 투자유치를 유지하면서 서비스 산업으로 투자를 넓히고 AI 전환 시대에 맞춰 벤처, 스타트업과 스마트 기술 기반 미래 산업 발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충청광역연합이 충청권 실무형 바이오 인재를 키웁니다. 충청권 첨단 바이오 기업들의 실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수인재가 지역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총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교육 운영을 전담합니다. 교육은 GMP 기반 제조 전공정 단계를 실습 중심으로 구성해 교육생이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는 데 집중합니다. 도내 건설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근 대외 불확실성으로 건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도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병행합니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및 자재 활용 촉진, 건설산업 공정질서 확립과 불법행위 근절 강화, 민관 협력 기반 건설산업 상생 환경 조성, 현장 소통 기반 맞춤형 지원 및 사기 진작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신규 사업인 건설업 다가치데이를 기획해 국내 건설 중견기업과 도내 중소건설업체 간 교류회 장을 마련합니다. 3년간 반복되고 있는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방접종 기간을 2개월 연장합니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입니다. 특히 면역 저하자의 경우 기접종자라도 추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번 예방접종은 고위험군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도내 고위험군 접종률은 46.2%로 전국 평균을 웃돌지만 절반가량이 아직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접종은 도내 보건소와 500여 개 위탁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출산 장려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출산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출산으로 인한 영업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시범 운영에 이어 본격 시행됩니다. 올해는 월 20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중 출산 또는 만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소상공인 24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합니다. 청주국제공항이 올해 3월까지 매월 40% 이상의 이용객 증가율을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3월 이용객은 44만 명으로 전년 대비 41.1% 증가했으며 국제선은 78.4% 늘어 전국 공항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선도 23만 명이 이용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지방공항 이용객 순위 4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단거리 노선 확대와 운항 편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4월부터는 유류 할증료 상승과 일부 노선 조정으로 성장세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적공부 미정리 토지 제로화에 나섰습니다. 도는 지난 22년부터 24년도까지 지적 측량을 완료한 이후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도내 토지 738필지를 대상으로 지적공부 정리 안내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지적공부 정리가 빠지면 해당 토지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불일치로 향후 재산권 관리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는 미정리 토지의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한 공부 정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의 사전가입을 집중적으로 홍보합니다.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태풍과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해 취약 지역의 저소득층은 정부에서 보험료를 전액 대납해 장마철 이전 가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쓸 방침입니다. 충북연구원이 충북 포커스를 발간해 충북의 가뭄 취약성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기후위기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가뭄을 물 부족이 아닌 저빈도 고위험 재난으로 정의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충주댐과 대청댐 등 대형 수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적 특성과 수자원 공급 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별 가뭄 취약성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했고 충북은 가뭄의 예외 지역이 아니다라는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역 불균형과 산업 영향, 사회적 형평성 문제까지 확장되는 숨은 재난의 실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받습니다. 기온이 오르며 도내 시설 재배 수박에서 목화 진딧물이 출현하자 농가에 철저한 예찰과 적기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주요 해충인 목화 진딧물은 약충과 성충이 함께 잎 뒷면에 집단으로 서식하며 세포 즙액을 빨아 피해를 줍니다. 충북농업기술원 수박연구소 한종우 환경이용팀장은 면밀한 예찰을 통해 발생 초기에 수박에 등록된 적용약제를 제때 살포하는 것이 방제에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CBI TV 충북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